고객한테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 디톡스 공부를 좀 하게 됐어요. 디톡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그동안 참 모르는 게 너무 많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디톡스 이 화면을 좀 크게 공유를 할게요. 크게 보이죠? 네. 네. 디톡스는 독소를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독소, 이제 우리 독소 플러스 얘기하면 노폐물인데 노폐물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독소는요, 그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해요. 우리 몸속에서. 그리고 신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물질인데요. 우리 체내에 이 독소가 쌓여서 자율신경, 호르몬, 면역력의 균형을 깨뜨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기 쉽죠. 그리고 독소의 축적은 모든 장기의 기능을 저하하고 신진대사와 에너지 생산 능력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만과 염증이 독소 때문에 더 왜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찌는 체질이지? 조금만 먹어도 왜 살찌지? 물만 먹어도 살쪄. 이게 몸속에 독소가 많아서 그 비만을 유발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 염증도 함께 유발이 되겠죠. 그래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독소를 제거하고 제거하는 능력을 키우고 또 영양의 균형을 맞춰야지만 건강할 수 있는 첫째 걸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몸속에 독소로 인해서 인한 어떤 증상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이렇게 기운 없고 왜 이렇게 피곤해. 많이 먹지 않아도 배가 두부룩해. 왜 이렇게 자고 나니 부어. 몸이 왜 이렇게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 날이 흐리면 여기저기 쑤셔. 머리가 무겁고 종종 어지럽다. 이건 제가 굉장히 많이 겪는 증상이고요. 매사 의욕이 없고 성욕도 없다. 그리고 복부 비만, 만성적인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어깨 통증, 대변이나 소변을 봐도 개운치 않다. 물을 잘 마시지 않는다. 피부는 흰편이지만 이상하게 잡티가 많다. 이런 것들이 전부 내 몸속에 있는 독소로 인해서 일어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증상들은 내 몸속에 있는 독소들 때문인데 이 독소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피할 수가 없어요. 외부적으로는 미세먼지, 담배, 색소, 첨가물, 중금속, 음식 이런 데서 외부적으로 독소가 들어오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몸에 유해균이 너무 많아도 생기고요. 또 우리 몸은 산소로 호흡을 하는데 그 중에 산소는 몸에 굉장히 유익하게 쓰이지만 그 중에 2%는 활성산소로 바뀌어서 우리 몸을 공격하는 나쁜 산소가 됩니다. 그리고 숙변이나 가스, 그리고 우리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너무 과다한 중성지방이 핏줄로 돌아다니면서 독소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소화를 시킬 때 소화 독소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독소에 시달리다 보니까 우리는 질병의 유형도 점점 변하게 되는데 1970년 이후부터는 그 전에 있는 다른 질병에 비해서 면역 결핍 질환이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가 되고 있어요. 독소 때문에. 그래서 그 독소들 중에서 또 특히 요즘 현대사에서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바로 환경 호르몬입니다. 이 환경 호르몬은요, 아시다시피 플라스틱, 아기들도 이 플라스틱 막 빨아먹잖아요. 그리고 플라스틱, 또 합성 계면 활성제, 또 공기 오염, 뭐 대기 오염, 공장 이런 데서 나오는 이 환경 호르몬은 신경도 손상시켜 갖고 기형암이나 막 이런 것도 유발을 시켜요. 그리고 또 검증되지 않는 기능식품들, 그리고 알 수 없는 음식 첨가물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식자재들 이런 것 때문에 환경 호르몬이 우리가 노출되는데 이 환경 호르몬은 이 분자 구조가요. 우리 몸속의 호르몬과 굉장히 유사하대요. 그래서 내 몸이 이 환경 호르몬이 내가 필요한 호르몬이네 이러고 착각해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신경에 이상을 일으키고 면역력에 이상을 일으켜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는 바로 아주 나쁜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독소가 쌓이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 있냐면은 바로 우리 음식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주 불완전한 소화를 한다는 거죠. 특히 과식을 했을 때 특히 더 그런데요. 우리 몸에는 소화기관이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면 항문까지
거의 11m 정도의 소화기관이 있어요. 근데 이 소화기관의 이 점막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점막 상태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점막 상태가 나쁘면 우리가 먹은 음식이 흡수되지 않고 장내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막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먹은 음식이 흡수가 되는데 흡수가 돼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100% 소화된 것만 간으로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흡수가 되지 않아 갖고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장 속에 남아있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장에서 이것이 남아갖고 썩어요. 그래서 숙변을 만들고 가스를 만들고 곰팡이가 쓸면서 이게 독소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장에 남아있는 이 독소들이 간에는 가지 못하고 장에 남아있다 보니까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은 장을 상처를 나게 하는 거예요. 이 독소들이 달라붙어서. 그러다 보니까 장이 뭐예요? 상처가 나고 흠집이 나서 그 장이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 장 속으로 남아있는 장에 남아있는 독소들이 그 상처가 난 부위로 해서 재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독소가. 간에 가서 해독이 돼야 되는데 장에 남아서 도로 독소를 온몸으로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난 장전망을 통해서 이 독소들이 재흡수돼 가지고 온몸을 돌아다니게 돼요. 그래서 몸속에 있는 지방이란 지방한데는 이 독소들이 다 달라붙어서 염증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염증이 발생되면 어때? 심하면 우리가 통증이 아우 아파, 어깨가 아파, 막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독소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몸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더 이상 독소가 간으로 못 가가지고 독소가 제거되지 않는 이상한 몸이 되는 거예요. 완전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 속에 있는 독소 제거와 장 점막의 건강은 우리 몸의 건강 개선에 정말 제일 처음으로 중요시해야 할 이유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간의 해독 작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 건데요. 간은요, 우리 몸의 정화 시스템이에요. 우리 몸의 거의 대부분의 독소를 중화하고, 배출은 이제 뭐 땀과 소변을 배출이 되는데 독소 중화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간은 우리 몸에 천연 정화적으로 할 수 있고, 천연 필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은 그 이외에도 생명 활동의 모든 부분에서 관여를 하는데, 우리 몸은 1단계 해독 과정에는 지용성 독을 물에 녹을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거쳐서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하는 그 해독 과정이 있고, 두 번째 해독 과정이 바로 간에서 하는 건데요. 이거는 독성 물질을 서로 결합시키고 중화시켜서 신체에 무해한 물질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런 간이 이런 역할을 잘 하려면은 이 비타민 B 복합제라든가 비타민 C, E, 엽산, 글루타치온, 각종 아미노산 등과 같은 수많은 영양소와 요소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화기관과 간의 역할을 받습니다. 자, 이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독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해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간의 해독 과정에 필요한 비타민이나 무기질이나 효소를 잘 공급해줘야 되고요. 독소가 어디에 다 저장이 된다 그랬죠? 제가 지방에 다. 그래서 지방을 제거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독소나 대사산물들이 재흡수되지 않고 장을 통해서 잘 흡수되도록 섬유질과 유산균을 공급해야 됩니다. 이렇게 효과적인 해독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맛있는 과일들과 야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먹어주면 좋겠지요. 옛날에 히포크라테스 아시죠? 히포크라테스가 음식물을 잘 섭취하면 음식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병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물을 잘 섭취하기는 식이요법이 필요한 거잖아요. 정말 너무 어려워요. 지키기도 힘들고 만들어 먹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다가 이런 야채들을 먹으려면은 우리 야채 성분을 한번 잠깐 볼게요. 야채가요, 특히 시금치 하나만 볼게요. 시금치가 52년도에 비타민C가 150 정도면은 93년도에는 88밖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산성비에 의해서 토양이 산성화되고요. 농약 사용하죠. 그리고 비닐하수에서 재배를 하게 되죠. 일조량이 적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토양에 영양분이 고갈되고 화학 비료를 하다 보니까 지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금치 한 단에 포함된 영양소가 150에서 8로 뚝 떨어지는 그런 시금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2년의 시금치 한 단은 지금 93년의 시금치의 19단과 맞먹어요. 지금은 더 많은 단과 맞먹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야채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단 먹으면 그래도 비타민C를 어느 정도 섭취할 수 있었는데 지금 뭐야? 거의 20단 가까이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영양소가 이게 빨간 게 뭐냐면요. 기준량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양 하늘색은 탄수화물, 단백질은 과하게 섭취를 하고요. 나머지 미네랄, 비타민들은 이렇게 기준량보다 훨씬 적게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양소는요. 이 영양소 이 물을 담아 본다면 이게 철 막대고 칼슘 막대 이렇게 영양소 막대를 한다면은 영양소가 골고루 다 내가 섭취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칼륨 하나가 너무 적게 섭취를 했다. 그럼 이리로 물이 빠져서 물을 꽉 채우지를 못해요. 칼륨이 여기 있으면 물은 요만큼밖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어도 전체가 불균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소를 섭취한다는 거는 골고루 적정량을 다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식이요법, 대체역의 한 방법이 바로 파마넥스 해품 제품군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해독 제품군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자, 파마넥스에서는 정화작용을 할 수 있고, 즉 디톡을 완전히 할 수 있는 파마넥스 해독 제품군인데요. 티그린 97이 있고요. 티그린은 뭐냐면 세포를 해독하는 거고요. 그리고 리보포뮬러는 간을 해독하는 거고, 그리고 장을 반드시 해독해야 한다 그랬죠. 장 해독은 프로바이오틱스와 키토산 5넷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해독을 도와주는 필요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버드라이버와 알로에겔 PX를 함께 섭취해주면 내 몸에 있는 디톡스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는 방법은 자세한 거는 이제 나중에 실제로 들어갔을 때 그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파마넥스로 우리 몸의 면역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품군이 있습니다. 면역을 강화시키려면 영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레이스 믹스가 있고요. 그리고 리보포뮬러 있고 티그린이 있고 에스테라 크림베리 그리고 G3 주스 이런 것들을 이제 면역 제품군이고 이거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면서 디톡을 하는 제품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런 우리 파마넥스 제품은 천연 비타민입니다. 에스드가 얘기했죠.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합성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일찍 죽는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비타민 5개 중 1개에 발암성 타르색소가 들어있다라는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이게 다 합성 비타민에서 나오는 보도들이죠. 그럼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은 어떻게 다른 차이가 있냐면요. 천연 비타민은 곡물이나 채소, 생선, 천연 소재에서 함유된 비타민을 추출하고 정제해 준 것이고 합성 비타민은 원유 있죠. 석유. 그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얻어지는 화합물을 원료로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합성 비타민은 비타민으로도 사용되지만 약재로도 많이 의사가 약 처방해준 약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것이죠. 우리 파마넥스에서 천연 종합 비타민으로 유명한 게 라이프팩틴, 그리고 라이프팩, 유스펜 3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 파마넥스는요, 자연에서 재료를 얻고요, 과학으로 증명하는 제품이고, 그리고 6S 품질 관리 공정을 거쳐서 너무나도 건강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파마넥스의 객관적인 입증은 PDR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등재됨으로 해서 이미 다 알려져 있고요. 또 매년 재수록도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일상생활 습관을 바꾸어서 내 몸을 항상 디톡스 있는 방법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좋은 물 2리터를 마시고요. 또 수면 시간은 1시 이전에 취침을 하고 50번 이상 씻는 습관, 그리고 제거식을 줄여야 돼요. 밀가루나 믹스커피, 기름진 음식 이런 거, 그리고 운동 습관, 특히 아침 7분 정도 기상 스트레칭을 하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마사지나 반신욕, 족욕 같은 거 하면 좋고, 그리고 소식을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요가를 하든 명상을 하든 음악을 듣든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 생활 속에 함께하면 더욱 좋은 파마넥스 제품들도 있습니다. 딥시 플러스, 그리고 G3, 스플래시스 위드 알로우 레몬 앤 오렌지, 그리고 워터 플러스 자몽맛,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항상 같이 하면은 내 몸을 굳이 아까 디톡을 한번 해줬다? 그럼 그 뒤에 이런 걸 해주면 디톡을 그렇게 매일같이 해주지 않아도 이런 걸로도 디톡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몸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디톡스에 대해서 잘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